독일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오만을 상대합니다. 이어 25일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만과 8차전을 진행하는데요.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2연전을 앞두고 갑작스레 홍명보 감독이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김민재를 두고 김민재는 뮌헨 대표팀 양측의 중요한 선수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소속팀에서 예방 차원으로 선수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뮌헨을 비판했다는 식의 보도가 빗발쳤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향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황인범을 무리하게 대표팀에 소집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데니스 크라넨부르흐는 페예노르트 팟캐스트를 통해 황인범의 복귀가 페예노르트에 큰 힘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황인범이 한국 대표팀에 차출된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3개월간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팟캐스트에 출연한 반 에르셀도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몇 년째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어떻게 한 선수가 구단에서 여러 경기에 결장하다가 대표팀 경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차출될 수 있나? 연봉은 구단이 지불하고 때로는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한다. 그런데 대표팀에 다녀온 후 부상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선수들이 자국을 위해 뛰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렇기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황인범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다 지난 16일 열린 리그 트벤테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로빈 반 페르시 감독은 경기 전 네덜란드 ESPN과의 인터뷰에서 황인범의 상태에 따라 경기 소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고 황인범은 전반 45분을 소화한 이후 경기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반 중반 상대와 발이 크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 반 페르시 감독은 부상 관리 차원에서 일찍이 그를 뺀 것입니다. 이렇듯 페예노르트가 황인범의 부상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며 황인범이 완벽하게 제 컨디션을 찾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네덜란드 언론인들은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명보는 진짜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협회 욕을 하며 감독 안 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떡하니 시즌 중에 감독 수락을 하며 1순위 감독 운운하질 않나 자기 선수는 배반하고 이적했다고 욕하고지는 떠나고 이번에는 김민재, 황인범 사태도 그렇고 그냥 홍명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참으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역대급 최악의 졸전 경기력을 펼친 홍명보호입니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가장 최악의 경기로 꼽히는데요. 지난 홈에서의 팔레스타인전과 더불어 오만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만전이 더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축구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도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다가 운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냥 최악이었다. 경기력 자체가 역대급 졸전이었다고 생각한다. 홍명보가 뭐 그렇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홍명보 사퇴해라, 홍명보 경질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만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 나선 라시드 자베르 오만 감독은 수비를 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경기에서 수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동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박스 바깥으로 선수들을 밀어내려 했다. 최대한 박스 바깥으로 밀어냈다.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했다. 찬스가 왔을 때 득점까지 만들어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만은 한국에 비해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의 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원정이라는 점, 또 추운 날씨에 적응해야 했다는 점인데요.
오만의 겨울 평균 기온은 17시입니다. 또한 여기에 라마단 기간이 겹쳤다는 점은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에 앞선 지난 19일에 자베르 오만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살아남겠다라고 외치며 아주 추운 한국 날씨다. 그러나 적응해야만 한다. 라마단은 우리의 문화다. 축구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 물론 어렵다. 원정 경기에서는 음식을 먹는 시간도 다르고 13시간 이상 이동해 온 환경이라며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3시간 비행에 라마단 기간에 객관적 전력차가 매우 큰 이러한 상황 속 역대급 졸전을 펼친 홍명보는 당장 경질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왜 경질을 안 할까요?